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기다림.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실화죠. 5년 전 진주의 한 병원 새벽 3시였습니다.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났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어요. 곧이어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26살 젊은 청년이 실려 들어왔습니다. 당시 인턴으로 근무하던 의사는 환자를 보자마자 알았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살 가능성이 없다고요. 뇌 손상이 너무 심했거든요. 얼굴과 머리 부분은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곧바로 가족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전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이미 그 청년의 운명은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선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청년 주변에는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누워있는 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형, 먼저 가지 마. 울음소리가 중환자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심전도 파동이 멈추면 곧바로 영안실로 옮기세요. 이제 시간 문제였거든요. 뇌사 상태에서 심장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보통은 몇 시간, 길어야 하루 정도면 모든 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계셨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흐느끼고 계셨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이별의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심전도 모니터는 여전히 미약하지만 파동을 그리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분명한 심장 박동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의사는 점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의학 교과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뇌사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심장이 뛰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청년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어요. 의료진들도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환자 왜 저러지? 신기하네, 정말. 이틀째가 되자 병원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청년을 보러 왔습니다.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한 원장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깨어날까 하는 기대감과 언제까지 이럴까 하는 걱정이 교차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청년은 왜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의학적으로는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태였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되돌아보니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중환자실에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까지 보호자 중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는데 마치 멀리서 급작스런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여성은 청년의 연인이었어요. 그동안 출장으로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뒤늦게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거였죠. 연인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청년의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창백한 얼굴로 금방이라도 바닥에 쓰러질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그녀는 청년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계속 사과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간호사들도 가족들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숭고한 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를 지켜보던 의사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분명 뇌사 상태인데 연인이 온 후로 심장 박동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인은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들리니? 나야. 드디어 왔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번에
저번에 말하려다가 못한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 우리 아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파동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의사는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청년이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미안해. 이렇게 늦게 말하게 돼서 너한테 직접 말하고 싶었는데. 그녀는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우리 아기 어떡하지?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우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는 걸 반복했어요. 마치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았거든요. 의료진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청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그리고 우리 아기 잘 부탁해. 하늘에서 지켜봐줘. 이제 가도 돼. 고생 많았어.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이 끝나자마자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갑자기 평평한 직선을 그렸어요. 삐 하는 긴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끝났습니다.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마지막 인사를 듣고 나서야 청년은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중환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울음소리도 잠시 멈췄죠. 모든 사람들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신비로운 순간을 목격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의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이틀 동안 이 세상에 머물렀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분명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지금도 후배 의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주 들려준다고 합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느냐고 묻는 후배들에게 믿을 뿐 아니라 직접 경험했다고 답한다고 해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느냐? 죽음마저도 잠시 기다리게 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말이죠.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이런 현상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강한 마음이 생명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청년의 가족들도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정말 신기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감정, 그 마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실화였습니다. 때로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년 후 그 연인은 건강한 아기를 낳았어요.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에는 아빠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아이가 조금 크면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까지 너를 지켜줬단다. 너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이나 기다려주셨어. 라고 말이에요. 지금 그 아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눈이 크고 예쁘다고 해요. 엄마는 아이에게 아빠 사진을 보여주며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얘기해 준답니다. 이 실화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겠죠.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